자, 이어서 2회 문제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뭐 2회부터 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까 1회 문제풀이 할 적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회부터 보세요, 항상. 문제풀이는 중간부터 보시지 마시고, 이미 이상하잖아? 예, 중간부터 보면. 특히 뭐 51번, 52번 뭐 이렇게 먼저 보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예, 항상 1회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4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41번 문제는 토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직류 분권 전동기를 줬고요. 분권 전동기를 좀 밑줄을 그어놔야 되겠고, 단자 전압이 215V, 전기자 전류가 50A.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단자 전압 V가 되겠죠? 215V.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50A, I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수를 줬는데 1500rpm 줬고요. N값이 되겠죠? 회전수 1500rpm. 운전되고 있을 때 토크를 물어보고 있어요. 단위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토크는 뉴턴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RA는 0.1ohm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직류기에서 토크를 보시게 되면 우리 회전력이라고 하는 건데 단위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뉴턴미터와 킬로그램 메타가 들어갑니다. 공식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1번 공식이 누구였냐면 T는 이렇게 들어가죠. 2파이 N분의 60에다가 P는 우리 기전력에다가 전기자 전류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했던 거고요. 이놈의 단위는 누가 들어가냐면 뉴턴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이 누가 있냐면 킬로그램 메타로 물어봤을 적에 0.975 n분의 p가 들어갑니다. 다시 쓰면 0.975 n분의 p라는 놈을 갖다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역기전력에다가 전기자전류 IA를 곱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때의 단위는 이제 킬로그램 메타 단위 환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식은 뭡니까? 라고 했을 적에 권선법이 주어지는 토크 공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2파이 A분의 P자 파이에 I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권선법, 중권일 때는 같고 파권일 때는 A 강상 2가 된다라고 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A는 병렬의 로수, P는 극수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단위가 뉴턴미터가 될 것이고 9.8을 나누면 단위 환산이 됩니다. 뭘로? 킬로그램 메타로.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뉴턴미터로 물어봤으니까 1번 아니면은 3번 공식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3번 공식은 권선법이 주어진다고 했고요. 1번은 권선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한번 써볼게요, 다시. T는 2파이 N분의 60의 P, P는 역기전력 2에다가 전기자전류 IA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요거를 다시 우리 풀었어야 되겠죠. 2파이 N분의 60에다가 역기전력을 안 줄 거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앞에서 분권전동기라고 했으니까 V-IARA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다시 한번 전기자전류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집어넣어 봅시다. 2파이에다가 회전수가 얼마라고 했냐면 1500rpm 60에다가 단자전압 V가 215V 마이너스 전기자전류가 50A RA 전기자저항이 0.1ohm에다가 한 번 더 전기자전류 50A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구한 값이 답인데 얼마 나오냐면요 66.9 뉴턴 메타가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42번은 어느 변압기의 1차 권수가 1500이래요. 권수비 문제가 되겠네요. N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압기의 2차측, 변압기 2차측에 접속한 25매 저항은 1차측으로 환산했을 때 8kΩ로 됐다고 합니다. 이때 2차측의 권수를 물어봤죠. 일단 적어보면 2차측에 접속했다고 했으니까 2차 저항 값이 얼마냐면 25ohm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때 저항 1차측으로 환산했을 때 저항이 8kΩ이니까 R1이 되겠네요. R1이 8kΩ를 주고 있습니다. 8kΩ. 그때 2차 권수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권수비 공식을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비 공식은 N2분의 N1 공식이 있고요. 권수비. 그 다음에 기전력비가 있죠. E2분의 E1.
그 다음에 전압비 V2분의 V1, 그 다음에 전류비가 I1분의 I2, 그 다음에 밑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식이 누구냐면 오메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저항비입니다. 루트의 R2분의 R1,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있겠죠. 루트에다가 X2분의 X1,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들어갑니다. 루트에다가 Z2분의 Z1, 예,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7가지의 공식이 이제 건수비가 되는데,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지금. 2차 측의 건수 N2 값을 갖다. 그러면 A를 알아야 N2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주어진 게 이제 저항을 줬으니까, 1차 저항과 2차 저항을 줬으니까, 저항비를 이용해서 건수비를 구해주시고, 자리를 바꿔서 N2 값을 구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값을 먼저 구하게 되면, 루트에 R2분의 R1이 되겠고요. 자, 루트에다가 R2를 갖다가 얼마 줬냐면 25, R1을 갖다가 8kg이니까 8 곱하기 10의 3승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25이 되겠고요. 건수비가 20 되겠고요. 2차 측의 건수를 갖다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N2는 A분의 N1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A가 20이고 N1이 얼마냐면 1500이라고 줬으니까 요걸 나누게 되면 2차 측의 권수는 75회가 되겠죠? 절반이네. 예, 75. 절반이 아니라 1500을 20으로 나눌까? 75회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42번 문제, 41번 문제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보도록 할게요. 43번 문제. SCR의 특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SCR은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 반도체 소자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이제 단방향 3단자 소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심벌도 있죠? 뭐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해가지고 있는데, 얘는 열에 약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과전압이 강하다고 했는데, 과전압이 약하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정답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답으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4번 가도록 합시다. 8극과 4극 두 개의 유도전동기를 종속법에 의한 직렬종속법, 그게 중요합니다. 직렬종속법에 밑줄을 긋고요. 직렬종속법으로 속도 제어를 했을 적에 전원 주파수가 60Hz인 경우 우부하의 속도를 물어봤죠. 우리가 원래 그 속도 제어 종류가 나오는데요. 제가 속도제어법,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에서 보게 되면 일단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요. 1차자 들어가는 게 무조건 답입니다. 그래서 1차 저항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여자법이 있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닌 걸 물어봤을 적에.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 삼상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인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 산업기사뿐만 아니라 기사 쪽에도. 올해도 역시나 기사 쪽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농형하고 권선형이 있어요. 농형과 권선형. 종류만 제가 나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형이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주파수 제어가 있죠. 간단하게 말로 설명해드리면 이 주파수 제어는 역률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용도가 이제 선박이 전기 추진이나 인경공업의 포트모터로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극수 제어가 있죠. 극수 변환법, 극수 제어법.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압 제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농형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 두 번째는 이제 권선형이 있는데 권선형의 속도제어법도 역시나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2차 저항법. 그 다음에 이제 종속법이 들어가는 거죠. 종속법. 두 번째가 종속법입니다. 종속법. 종속법에는 원래 세 가지로 나눠지죠. 세 가지에서. 첫 번째가 이제 직렬종속. 지금이 직렬이고요. 두 번째가 병렬종속. 세 번째가 이제 차동종속으로 들어갑니다. 차동종속.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종류가 누구냐면 2차 여자법이 되겠죠. 뭐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 자, 지금은 직렬종속인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직렬일 때는 N은 여기다 적겠습니다. P1 플러스 P2분의 120F로 들어가는 거죠.
하동은 직렬하고 똑같은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병렬은 직렬에다가 2대 있는 거니까 곱하기 2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되겠고요. 자, 동의속도의 기본식을 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구하게 되면 P1 플러스 P2니까 8극하고 4극이니까 12극이 되겠고요. 120에 주파수를 갖다가 60Hz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600rpm이 나옵니다. 600rpm.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1번.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종류,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종류 나눠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2차 저항법은 이제 비례추열리를 이용했다고 그랬고요. 얘는 장점이 뭐냐 그러면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겠다. 그다음에 종속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2차 회자법은 이제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정도 정리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속도 제어법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5번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45번 문제는 1차 전압이 6,900V 줬고요. 1차 권선이 3,000회, 다 1차를 주고 있죠. 권수비가 20의 변압계 60Hz 사용할 때 철심의 최대 자속 물어봤는데 자속 파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변압계 기전력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4.44 FM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이 파이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누구냐 그러면 4.44 FN에다가 BS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B는 자속 밀도, S는 면적이 되겠네요. 그래서 파이 대신에 BS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요 공식, 앞서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속을 물어봤기 때문에. 단, 조건이 뭐냐 그러면 전압이든 번수든 1차 측을 기준으로 잡아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문제 조건에 1차를 주고 있으니까요. 전압이나 번수나. 자, 그럼 자속을 갖다 끄집어내보자 라고 하면 이항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항하면 4.44 FM1분의 2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집어넣어보자. 집어넣으면 4.44 주파수를 갖다가 얼마 전에 60Hz 줬고요. N1 1차의 원수를 갖다가 3000회 그 다음에 기전력을 갖다가 6900V입니다.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구하면 8.6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인가요? 예. 마이너스 3승. 예, 이렇게 나오겠네요. 단위는 뭐야? 웨버가 되겠죠? 웨버.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5번, 2번 정답까지 해서 풀어봤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6번 가도록 합시다. 46번 문제는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에 대한 문제인데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시 동기화력은 부하각 델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어봤는데 우리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한번 볼까요? 이거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파트다. 꼭 기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복습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자, 아닌 거 물어보면 이제 3가지가 들어가는데 용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또 하나가 누굽니까? 아닌 거. 회전수가 들어가는 거죠. 회전수. 그래서 조건은 이제 키위 주고 바로 기억을 하시자고 그랬고요. 첫 번째 조건은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같지 않으면 뭐가 흘러요? 그렇죠. 기전력의 차이에서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무효 횡류. 그때 이제 순환 전류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EZS분의 2입니다. 이때에는 이제 기전력의 차가 되겠죠. A 발전기와 B 발전기 기전력의 차값. 그다음에 이제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을 때 원천이 있는데 바로 여자 전류의 변화, 계자 전류의 변화 때문에 기전력의 차가 발생하고 따라서 기전력의 차이에 의한 순환 전류가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조건은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위상이 같지 않으면 무슨 전류가? 유효 순환 전류가, 유효 횡류가 또는 동기화 전류라고도 불렀죠. 동기화 전류.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순환 전류의 크기가 있었는데 그때의 순환 전류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동기화 전류, 유효순환 전류. ZS분의 2에다가 사인의 2분의 델타.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겁니다. 이때에는 이제 당연히 상전압이 되겠고요. V가 성간전압이니까. 그 다음에 두 가지 전력이 나오는데 수수전력과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전력, 수전력과 동기화력이 있었죠. 동기화력은 이제 수전력의 미분한 값인데
수전력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EZS분의 2의 제곱의 사인 델타 값이었죠. 요 계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요. 2는 역시나 상전압입니다.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단위가 킬로와트로 나온다. 기본 단위 킬로와트니까. 그 다음에 동기화력은 그 D 델타분의 DP입니다. 예, 미분한 값인데, 예, 수전력을 미분한 값이야. 예, 예전에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D, 델타분의 DP 해가지고, 예, 요거 이제, 요것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미분하게 되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2ZS분의 2의 제곱에다가 코사인의 델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동기화력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동기화력은 뭐에 비례하냐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코사인 델타에 비례하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답을 찾게 되면 2번이 되겠죠. 2번 정답을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2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역시나 이는 상전압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동기 임피던스를 크게 하면 동기화력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반비례에 의해서. 예. 이런 문제들이 예, 출제가 됐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으로 더 가면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기전력의 그렇죠.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같지 않으면 난조가 발생이 되고 방지법으로 누가 있어요? 저 제동건선이 있었죠? 제동건선 설치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형이 같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상회전 방향이 일체된다 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키위주 곱하로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닌 거 3가지 대표적인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46번까지 문제 봤고요. 47번은 칠판을 좀 정리한 상태에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 문제도 나오고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항상 기본에 충실하란 말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얘기는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를 꼭 실수를 하지 말고 맞출 필요성이 너무나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신용 문제는 내년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예, 신용 문제는 제가 이제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던 문제니까 요거는 답으로 좀 보시면 편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체크해서 답으로 좀 보시면 조금 공부하시는데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공부가 시험이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47번 문제 또 한번 가볼 건데요. 47번 문제는 보시게 되면 30kW 삼상 유도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할 때 2대의 단상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변압기 용량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2대의 단상 변압기라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V결선이에요. V결선. 우리 2대를 가지고 삼상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게 누구밖에 없냐 그러면 V결선밖에 없거든요. 삼상결선을 해가지고 삼상부하에 공급하는 정상결선은 Y와 델타입니다. 그래서 델타 운전을 하다가 한 대가 뻥 하고 터지게 되면 2대를 이용해서 삼상 공급을 해주는 V결선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V결선에 이제 삼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냐 그러면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였죠. 한 대 용량 루트 3배. 예, 요 공식을 이제 알아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 전동기 역률과 효율을 또 줬어요. 84%와 86%. 그다음에 전동기의 손실은 무시한다. 이렇게 줬는데 변압기 용량을 2대의 단상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변압기 용량 물어봤는데 바로 누굴 물어보고 있는 거니? 요 P1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한 대 용량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한 대 용량. 그러면 일단은 삼상 용량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삼상 용량은 줬어요. 얼마 줬냐면 30kW를 준 겁니다. 30kW.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변압기의 단위가 kVA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도 변압기 한 대 용량도 kVA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전체 용량 30kW를 뭘로 나눠야 될까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를 나눠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효전력을 피상전력 kVA로 표현할 때는 역률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도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효율을 적용한 그때 나머지의 용량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손실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왜 역률을 나눠줘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P라는 놈은 뭡니까? 삼상이면
루트 3 VI가 될 것이고요. 코사인 세타를 적용하게 되면 유효 전력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이때 P상분의 전력은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 루트 3 VI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률 코사인 세타가 적용이 되면 유효 전력이고요. 적용이 되지 않으면 피상전력 KV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표현하는가 역률이 없어야 되겠죠. 역률이 있으면 킬로와트니까 유효전력이니까. 그럼 역률을 없애려면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넘겨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유효전력을 넘겨서 역률로 나눠주면 피상전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률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요게 이제 실기 쪽에서도 많이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타낼 때 역률을 나눠줄 때가 있고 안 나눠줄 때가 있다라는 건데, 역률을 나눠줄 때는 지금 방금 같이 단위가 다를 때입니다.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근데 여기에 단위가 KVA다. 그럼 여기가 KVA니까 그때는 역률을 주어진다 하더라도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기 쪽 가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론 때부터 이렇게 정리를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실기 가서 좀 고생을 안 하는데, 이론에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실기 쪽 가서 좀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역률하고 효율을 갖다 적용을 합니다. 얼마 줬냐면 역률이 0.84, 84%. 그 다음에 효율을 갖다가 86%, 0.86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41.53 kVA가 나오는데, 요 용량은 V결선의 용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대 용량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루트 3을 나눠주면 됩니다. V결선의 전체 용량을. 그러면 41.53 kVA를 얼마로? 루트 3으로 나누면 한 대 용량이 나오겠습니다. 한 대 용량은 얼마 나오는 거야? 대략 24 kVA 정도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이어서 48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48번 문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딱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도전동기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을 물어봤는데, 단 E는 1차 전압, R은 1차로 환산하는 저항, X를 1차로 환산하는 뉴설 리액턴스라고 한대요.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 물어봤는데, 우리가 1회 때, 좀 전에 1회 문제풀이 할 적에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있었잖아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과 모부학 예방 시험, 그다음에 구속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림 문제가 또 있거든요. 원선도에서 그림 문제. 제가 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잘라가지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원선도에서의 그림 문제가 나오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세 가지. 이게 이제 그대로 답이니까요.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나올 거니까. 신용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첫 번째는 이제 효율을 물어봅니다. 원선도의 그림을 주고 효율을 구하라. 그 다음에 역률을 구해달라. 효율은 지금까지의 답이 누구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CP분의 DP입니다. 예, 그림이 주어지니까요. 그 중에 보기를 보고 선분 CP분의 선분 DP를 찾아주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R분의 PQ가 있습니다. PR분의 PQ. 이게 기출문제 답이었어요. 답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률은 OP분의 OP-입니다. 예, 그 원선도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집니다. 직각삼각형. 여기가 이제 O점, 여기가 P점, 여기가 P-니까요. 역률은 빗변에 대한 밑변, OP분의 OP-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선도의 지름을 물어보는데, 원선도의 지름은 바로 지금 문제가 되겠네요. 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X분의 2하고요. 또 하나가 누구냐면 X분의 V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X분의 2. 예.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역률과 효율은 그림이 주어지는 거고요. 원선도의 그림이. 지금 48번 문제 원선도의 지름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답을 갖다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을 그대로. X분의 2와 X분의 V1. 요 2도 1차 전압 V1이 되겠습니다. 문제 조건에 주어졌듯이. 그래서 하나 더 써놓으면 돼요. X분의 V1. 4번 옆에다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9번으로 갑니다. 49번 문제는 동기주파수의 변환기 밑줄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동기주파수의 변환기는 뭐냐면 동기전동기와 동기발전기를 직결 연결해 가지고요 주파수를 변환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주파수 F1
및 F2 계통에 접속되는 양극을 P1, P2라 하면 다음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물어봤는데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의 직결이니까 동기속도를 기본식으로 잡아줍니다. P분의 120F가 될 거고요. 동기발전기가 됐든 동기전동기가 됐든 동일한 조건으로 P분의 120F를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전동기가 됐든 발전기가 됐든 주파수하고 극수를 잡아줄 건데 얘가 발전기든 얘가 전동기든 얘가 전동기든 얘가 발전기든 무조건 하나를 갖다가 1차로 잡고요. 하나를 갖다가 2차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수는 날려버렸을 때 결론은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P1분의 F1은 누구와 같다? P2분의 그렇죠. F2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보기에서 찾으면 되는데, 보기를 조금 편하게 찾기 위한 방법은 얘하고 얘를 자리를 맞바꾸면 되는 거죠. 예. 얘하고 주파수는 주파수끼리, 극수는 극수끼리 묶어주는 겁니다. 왜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이 한 세트, 요 놈하고 요 놈이 한 편이니까,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2분의 얘하고 얘만 자리를 바꿔줄 거예요. 자리 바꿀 수가 있겠네. 그럼 F2분의 F1은 뭐 분의 뭡니까? P2분의 P1이 되겠죠. 요 놈하고 요 놈만 자리만 바꿔주는 거니까 언제나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 답을 찾게 되면 몇 번입니까? F2분의 F1은 P2분의 P1.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50번 문제 들어갑니다. 50번 문제는 여기 이제 기사 쪽에 2015년도 올해 기사 쪽에도 출제가 됐는데 또 한 번 산업기사에 동일한 조건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도전동기 2차 동선을 PC, 2차 입력을 P2, 슬립을 S라고 했을 때 관계식을 물어봤는데 맞는 거. 슬립 공식을 아까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1회 때. 네 가지가 있었는데 NS분의 NS-N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E2분의 E2S, 세 번째가 F2분의 F2S, 네 번째가 뭐였어요? P2분의 P2C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네 번째 공식을 찾아달라 그 얘기인데 몇 번입니까? P2C가 없고요. PC가 있네요. 왜 그러냐면 2차 동선을 PC라고 했으니까 요거 대신에 PC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2분의 PC는 몇 번? 정답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입력, 동선. 입력을 안 주면 출력 플러스 손실. 동선이 주어지면 네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슬립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회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전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회전 시 2차 주파수 아까 물어봤었죠. 1회 때. 요거 가지고 주파수 가지고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슬로스가 36에 고정자 철심이 있고요. 여기에 3상 4극 2층권. 적어볼게요. 슬로스를 갖다가 36 슬롯이라고 했고 3상, 상수가 3상이고요. 우리 M이라고 했나요? M, 3상. 문자로. 그 다음에 극수가 4극입니다. 그 다음에 2층권을 줬네요. 2층권이라는 거는 위에 한 층, 아래에 한 층, 두 개의 층으로 감겨있는 걸, 번선을 감겨있는 걸 2층권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물어봤는데 매극 매상당 슬롯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매극 매상당 슬로스는 공식이 뭐예요? 이게 매극, 극당, 매극수, 그 다음에 상수 M, 슬로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PM분의 S라고 했죠. 이거는 분포관계수에서 미리 설명을 해드렸고요. 앞에 1회 때. 자, 그러면 극수가 4극에 상수가 무조건 3상이니까 Y결선, 동기기는요. 슬로스가 36, 그러면 12분의 36이니까 매극 매상당 슬로스는 3이 나옵니다. 그럼 1, 3번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얘기고요. 2, 4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9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코일 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코일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2분의 슬로스 곱하기 층권. 몇 층권이라고 했어요? 2층권이라고 했죠?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직렬당 코일 수기 때문에 2층권이니까 병렬로 연결하면 두 개의 회로수가 나오죠. 그래서 2로 나눠주면 직렬당이 됩니다. 결론은 나누면 얘만 남겠죠. 슬로스. 그러니까 슬로스가 36 슬롯. 코일수 36이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3과 36. 정답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슬로스가 36에 2층권이니까 2. 그쵸? 나누니까 36 하고 나오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52번 보도록 합시다. 52번 문제.
자, 입력 전압이 220V, 삼상 전파. 그게 중요합니다. 삼상 전파. 제어 정류 회로에서 얻을 수 있는 직류 전압을 물어봤네요. 최대 전압은 점호각이 알파가 0도 1대이고 삼상에서 성간 전압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정류기 파트의 문제인데 우리 정류기가 뭐였어요? 그렇죠. 교류를 진유로 변환하는 부분이 우리 정류기 부분이다. 정류기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원래 이제 정류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이제 두 가지로 있죠. 첫 번째가 누구냐면 회전변류기가 있고요. 교류를 진유로 바꿔주는 기기가. 두 번째가 이제 누구 있냐면 수온정류기가 있는데 우리 수온정류기 지금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수온정류기 파트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왜냐 수온정류기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 제가 나중에 회전변류기는 회전변류기에다 문제가 나왔을 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실은 잘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류 회로가 이제 중요한 거죠. 단상 반파와 단상 전파가. 수온정류기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삼상 반파가 있고요. 삼상 반파가 있고요. 또 하나 누가 있냐면 삼상 전파가 있죠.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다니면 육상 반파라고도 불러요. 같은 겁니다. 자, 삼상 반파일 때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 D는 직류전압은 1.17의 2입니다. 여기서 2는 교류의 상전압을 나타내는 거고요. 단 각도, 점호각이라고 하는 각도가 주어지면 코사인 알파를 적용합니다. 역시나 삼상 전파는 얼마야? 1.35에 조금 더 커지죠. 2에다가 역시나 코사인 알파를 적용합니다. 그럼 지금은 삼상 전파라고 했으니까 이 공식이 될 거고요. 점호각을 갖다 제어각을 0도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코사인 0도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럼 코사인 0도가 얼마냐면 1이죠. 1.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1이라는 것. 그러면 지금 직류전압을 물어봤으니까 2D값 물어본 건데 2D는 얼마예요? 그렇죠. 1.35에 2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단 이건 이제 교류의 시료값의 전압인데 입력 전압을 220 줬으니까 220을 그대로 곱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면 297V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53번 문제 여기서 한번 해볼 건데, 직류전동 계전수를 2분의 1로 줄이려면 계좌 자속을 몇 배로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회전수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요. 지금 회전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회전수를 2분의 1로 줄이려면 자속을 몇 배로 해야 되냐. 우리 직류전동기의 회전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회전수 n이라고 이제 썼을 때, 회전수 n은 기계적인 상수라고 하는 K값에다가 파이분의 2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다 이제 60을 곱해야 분당 회전수 RPM이 나옵니다. 레보루션 퍼 미니트가 되겠는데 중요한 건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회전수가 2분의 1로 감소가 되려면 이 자속을 몇 배로 해야 되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조건이. 그럼 자속을 갖다가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해주면 되겠죠. 얘하고 얘가 이제 반비례니까 자속이 2배가 되면 회전수는 감소, 2분의 1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4배 하면 4분의 1배, 2배 하면 2분의 1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회전수에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산 문제가 나왔을 적에 회전수를 실제 물어봤을 적에 몇 RPM이냐고 물어봤을 적에 누가 잘 나오냐면 직권전동기 회전수를 잘 물어본다고 했던 거죠. 직권전동기가 이제 주어졌을 때 기전력은 얼마입니까? 얘는 주어질 거고요. 기계적인 상수가 얼마라고. 이때 이 값은 얼마를 넣어야 되는 거야? 직권전동기니까 V-IA에 RA 플러스 RS를 넣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기전력, 역기전력 공식이 되는 거죠. 직권전동기에 V-IA에 RA 플러스 RS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속이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이제 직권전동기의 또 하나 특성이 누구냐면 바로 전류가 일정한 거죠.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일정하다. IA, IS, I와 마지막으로 자속 파이가 동일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가 10A 만약에 주어지면 자속도 10이고요. 전기자 전류도 역시나 10A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회전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번으로 가는데 요거는 신용 문제가 되겠고요. 사실은 요거 제가 문제를 봤을 적에 조금 헷갈렸었는데 답이라고 일단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싶고요. 거기 밑에 해설 보면 상당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 결선들을 가지고 위상차를 나타낸 건데 단상 변압기 세대를 이용하여 삼상 자 무슨 결선했다고 그랬냐면 델타 결선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1차와 2차 전압의 위상차를 물어봤습니다. 위상차. 그럼 원래 여러분들 봐봐요. 델타나 YY는 무조건 몇 도냐면 0도죠, 0도. 근데 지금 제가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이 문제가 실제 나왔을 때 0도가 없었다는 거죠, 보기에. 지금도 30, 60, 120, 180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0도가 없다 그러면 보기에서 굳이 답을 끄집어내자 그러면 180도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답을 일단 4번으로 처리할 건데 왜 그러냐면 사인파, 우리 교류는 사인파로서 사인파를 그리면 여러 가지의 해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인파를 그리면 0도나 180도나 360도나 동일한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교류다 보니까 한 번은 정방향의 플러스 방향과 한 번은 교류니까 역방향의 마이너스로서 그때의 위상차는 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또 하나의 출발점이 180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0도가 보기 없기 때문에 180도로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 설명은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명이지 정석풀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4번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기전력의 역기전력 공식은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했을 때 마이너스 역방향으로 방해하려는 기전력에 의한, 자속에 의한 기전력이 발생될 거니까 정방향이 역방향 180도 이상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도가 없었기 때문에 좀 헷갈렸었는데 180도 4번으로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54번 문제 해결했고요. 그냥 원래는 결설이다 그러면 같은 것끼리는 0도, 다른 것끼리, 예를 들면 델타 Y나 Y 델타 3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환 전류가 흐르면서 변압기가 과열 소순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어서 5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문제도 뭐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임피던스 전압을 물어보고 있죠.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물어봤는데 원래 그 전압 강하율, 변압기의 전압 강하율 보게 되면 우리 1회 때 아까 저항 강하율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 강하율의 종류 3가지, 저항 강하율, 그 다음에 리액턴스 강하율, 임피던스 강하율이 있죠. 임피던스 강하율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요 임피던스 전압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식은 V1N분의 I1N에다가 Z1 곱하기 100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V1N분의 V1S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을 일단 다 쓸게요. 세 번째가 루트에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여기서 P는 저항 강하율, Q는 리액턴스 강하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IS분의 IN. 네 번째 공식이 되겠죠. 단락 전류분의 전격 전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임피던스 전압이다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이 될 것인데요. 임피던스 전압이 바로 위에 있는 V1S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V1S 값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죠. 변압기 내부에 임피던스가 존재할 것인데 변압기 내부에 임피던스가 존재할 적에 전류가 유입이 되면 전압가가 발생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거죠. 전류가 흐르면 동선에 의한, 코일에 의한 전압 강화가 무조건 발생이 될 거니까. 그래서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 임피던스 전압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1차에 전격 전류를 흘렸을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인데 그거를 갖다가 안 주고요. 조금 문제를 변형해가지고 공식 자체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와 임피던스의 곱이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와 전격 전류와의 곱인 내부의 전압 강화이다.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원래 정식에 대한 정의가 이제 출제가 됐던 거죠. 원래 스타일은. 그래서 1차 전격 전류였을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 요게 이제 대표적인 기출문제 답이었는데 이번에는 공식을 가지고 그대로 말로 풀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으로 갑니다. 56번은 여기다 풀어드릴게요. 자, 전보하로 운전하고 있는 60Hz 사극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전보하 속도가 1728rpm, 2차 한상의 저항이 0.02옴, 2차 저항을 3배로 했을 때 회전습을 나왔는데, 자, 보세요. 2차 저항과 원래 유도기 쪽에 삼상유도전동기의 비례 추이를 보게 되면 2차 저항과 슬립은 비례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슬립이
2차 저항이 커지면 슬립이 동시에 비례해서 커진다. 이게 이제 비례추의 원리인데, 속도 토크의 특성 목소를 따졌을 때 얘기고요. 그때의 최대 토크는 변함이 없는 항상 일정한 값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얘기였죠, 원래. 불변, 항상 일정하다,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저항이 2배 커지면 비례해서 슬립 2배, 그때의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 항상 일정한 상태다, 라는 것이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2차 저항이 3배 커졌으니까 슬립도 몇 배가 커지는 겁니까? 그렇죠, 3배가 커지겠죠, 똑같이. 그럼 당연히 속도의 변화가 있겠죠. 회전자의 속도가. 슬립이 변하면 회전자의 속도가 변하는 거죠. 그때 전동기 회전수가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그럼 회전자의 속도 N은 1-S의 NS라는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해결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 회전자의 속도가 이제 누구냐면 삼성 유도 전동기의 실제 전동기가 돌아가는 회전수를 회전자의 속도 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S를 갖다 슬립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동기속도 공식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전보화 속도, 원래의 속도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3배가 늘어나면 회전수가 바뀌겠죠. 1728rpm이 아니라. 그러니까 슬립이 커지면 당연히 회전자의 속도는 감소할 거니까 1728rpm보다는 작은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은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1, 2, 3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슬립을 구하러 갑니다. ns분의 ns-n을 이용할 건데 NS는 얼마일까요? 동기속도니까 구해야죠. P분의 120F입니다. 극수 P를 갖다가 맨 처음에 4극짜리 줬고요. 120의 주파수가 60입니다. 1800 나오나요? 예. 그럼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N값이 얼마예요? 1728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면 0.04가 나옵니다. 그럼 이 0.04 슬립의 크기는 처음에 2차 저항이 3배가 되기 전의 슬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2차 저항이 3배가 됐을 때 회전자의 속도가 얼마가 나오겠느냐를 물어본 거니까 슬립도 비례추의 원리에 의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3배를 적용합니다. 그럼 0.04에 3배를 하게 되면 0.12가 나올 거고요. 요 3배가 커진 만큼의 슬립 값을 집어넣어서 회전자의 속도를 구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의 얼마? 0.12 곱하기 동기속도는 한번 정해지면 변함이 없는 거니까 속도가 일정한 값이니까요. 1800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을 구했을 적에 얘가 얼마 나오냐면 1584rpm이 나오겠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예, 57번 문제는 삼상유도 전동기를 급속하게 정지시킬 경우에 사용되는 제동법을 물어봤는데 급속하게 정지 얘기가 중요하겠고요. 역상 제동밖에 답이 없겠습니다. 일명 얘를 플러그인 제동이라고 했던 거죠. 정답 4번인데 발전 제동은 뭐였어요? 그 해설이 잘 나와 있는데 전동기를 발전기로 작동시켜서 그때의 에너지를 갖다가 저항해서 열로 소비시키는 제동 방법이 되겠고요. 회생제동은 역시나 전동기를 발전기로 작동시키는 건데 그때의 전력을 전원에 반환시켜서 제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자 전압보다 역기 전력을 크게 제동하는 방식, 요거를 우리가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환자가 있는데 그게 한번 나왔었어요. 어쩌저쩌 해가지고 반환자 두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회생제동이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58번 문제는 동기전동기의 진상전류에 의한 전기자완작용을 어떤 작용을 하는 거 물어봤는데 역시나 전기자완작용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1회 때 이어서 2회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기기 파트에서 전기자완작용 엄청나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1회 때도 풀었었고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었죠. 아까도 1회 때 풀이해드렸지만 왼쪽이 이제 발전기고요. 간단하게 봅시다. 오른쪽이 전동기죠. 여기 위축과 아래축은 이제 전류축이 되어 있고요. 기준이 되는. 위에는 이제 감자, 자속이 감소할 때, 밑에는 증자. 이 그림을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증자를 자화작용,
발전기니까 기전력, 전동기니까 단자전압이 되겠습니다. 위상은 어떻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전동기라고 했단 말이죠. 전동기. 그러면 전동기면 어디에다 밑줄 동그라미 점을 찍냐면 오른쪽에 점을 찍어야죠. 전동기니까. 그 다음에 진상전류라고 했으니까 앞서는 전류죠. 앞선 전류. 같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반대로 가면 뒤지는 거니까. 그래서 감자작용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59번은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회로의 한 상이 단선된 경우에 부하가 약간 커지면 슬립이 50%인 곳에서 온전이 되는 것을 무엇이랍니까? 그랬는데 일단은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밑줄을 그시고요. 슬립이 50%에다 밑줄 그시면 됩니다. 우리 59번은 누구냐면 어느 파트냐면요.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이상현상이 있죠. 이상현상.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크롤링 현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베르게스 현상입니다. 뭐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둘 다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기사에 크롤링 현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에 게르게스 현상이 나온 겁니다. 이 크롤링 현상은 뭐였어요? 일단 어디에서 발생하냐 그러면 우리 삼상 농용유도전동기에서 발생하는 게 크롤링 현상이고요. 게르게스 현상은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발생되는 게 바로 게르게스 현상입니다. 그럼 지금은 권선형에서 이상현상이 발생되는 거니까 게르게스 현상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예,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기사는 크롤링 현상이 나왔고요. 이 크롤링 현상은 농용에서 발생되면서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요. 회전자의 슬로스가 부적당해서 그때 소음이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정상 운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지법으로 누가 있냐면 우리 사구를 채용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구 채용. 그 다음에 이제 게르게스 현상은 삼상 운전 중에 한 선이 끊어지는 거죠. 단선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조파로 인해서 고조파의 전류가 이제 포함되면서 흐르다가 한 선이 끊어지는 현상을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슬립의 크기가 0.5 수준으로 50%로 계속해서 운전이 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삼상 공급을 하다가 한 선이 끊어져 버리니까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당연히. 전류값은 삼상의 전류가 다 흘러가야 되니까 두 선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선이 끊어졌으니까 전류값은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증가가. 예. 그래서 계속 운전이 되면 전류가 커졌기 때문에 불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소순돼 버립니다. 결국엔 나중에. 그래서 자, 권선형에 적용되는 건 게르게스 현상이다.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60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마지막 문제. 이상 서버모터의 제어 방식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신형 문제가 되겠고요. 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보면 신형 문제라고 하더라도 보기를 좀 보시고 내용을 모르니까 보기를 좀 보고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찍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보세요. 1번이 온도 제어고 2번이 전압 제어고 3번이 위상 제어고 4번이 전압 위상 혼합 제어거든요. 그러면 1번만 지금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2번, 3번, 4번은 좀 믹스가 되고 있고 겹치는 게 있는데 1번은 단독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아닌 거 물어봤을 때 정답은 1번이 되더란 얘기죠. 제어 방식이 아닌 거. 역시나 아까 1회 문제 풀이할 적에 그 여자 방식에 대해서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몇 번이었냐면 한번 찾아볼 건데요. 그거랑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놈이 1회 때 몇 번이었냐면 한상여자, 이상여자, 삼상여자 54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겹치는데 나머지 하나만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1번이었거든요. 2에서 4상여자 역시나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는 놈 답이 되고 있습니다.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회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3회 문제풀이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